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호입니다. 4월 5일 월요일 아침 모닝 포커스 시작합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지난해 일어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과 관련한 재판이 지난주에 시작됐는데 당시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목격자들 증언이 나오면서 점점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증인들은 자신들이 조지 플로이드를 당시 구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면서 증언대에서 눈물을 흘리며 증언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텍사스주 연방 하원 의원직에 도전하고 있는 한인 세리김 후보가 정치 행사장에서 중국인들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지적 재산권을 훔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줬다고 폄하했고 또 자신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도 된다라고 발언을 해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중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 목숨을 앗아간 전직 경찰관인 데릭 쇼빈에 대한 재판이 열리면서 지금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시작이 됐죠.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5월에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관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의 무릎에 목이 눌리면서 이 사망을 했죠. 그래서 굉장한 파문이 일어났고 미국 전역이 분노에 휩싸여서 엄청난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이 경찰관 데릭 쇼빈 지금은 이제 경찰관이 아닙니다. 경찰관직에서 이제 파면돼서 지금은 이제 자연인이죠. 데릭 쇼빈에 대한 재판이 지난주 미네소타주 해너핀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네. 다시 한번 많은 화제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그러니까 작년 5월에 현장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이 데릭 쇼빈의 무릎에 목이 눌려 숨지는 장면을 지켜본 이 목격자들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경찰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데릭 쇼빈 행위가 명백한 살인이라고 이렇게 하나같이 입을 모았는데요. 현장에서 가장 먼저 911 신고를 했던 도널드 윌리엄스, 이 도널드 윌리엄스가 당시 그 911 신고한 그 음성이 공개가 됐죠. 법정에서. 네. 배심원들이 이제 듣게 됐는데 그때 도널드 윌리엄스는 경찰관이 시민을 죽이려 한다 이런 내용으로 911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도널드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전직 그 레슬링 아마추어 레슬링 선수 출신이고 아주 건장한 이제 흑인 청년인데 이 사람은 그 격투기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쪽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데릭 쇼빈이 조지 플로이드를 상대로 해서 매우 위험한 목 조르기, 그 블러드 초크 기술을 시행했다 이렇게 또 증언을 했고요. 이 참 충격적인 증언이었어요. 도널드 윌리엄스 증언을 보면 조지 플로이드 목에 가해진 압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데릭 쇼빈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가 움직일 때마다 자세를 고쳐서 이 무릎으로 계속 목을 눌렀다는 그런 증언도 했습니다. 참 끔찍합니다. 그래서 조지 플로이드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숨을 헐떡였고 그 눈알이 머리 위로 눈알이 머리 뒤로 넘어가면서 그 코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는 아주 생생한 증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8살의 10대 소녀 다닐라 프레이저는 당시 17살이었죠. 17살이었고 이 다닐라 프레이저가 조지 플로이드의 그 마지막 순간을 동영상으로 포착하고 이것을 SNS에 공유해서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비참한 죽음이 알려지게 했고 수많은 사람을 분노케 만드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인물인데 이 다닐라 프레이저도 법정에 나와서 그때 조지 플로이드가 매우 극심한 공포에 질려서 겁먹고 목숨을 애원하고 있었다 뭐 이런 증언을 했고요. 참 많은 증언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요즘 아시안 헤이크라임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시아는 아니지만 이런 그 조지 플로이드 죽음을 외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줘야 우리도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아시안 헤이크라임에만 관심을 갖고 또 이런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 이 재판에는 또 무관심하고 이래서는 또 우리가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충격적인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모두가 다 그냥 목격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자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17살 다닐라 프레이저, 18살 엘리사 퓨너리, 17살 케일린 애슐리 길버트 이런 그 10대 증언자들이 많이
오늘 이번에 재판에서 증언대에 섰는데요. 하나같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지금도 뭐 그 일이 벌어진 지 한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고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힘든 거는 조지 플로이드가 죽어가는 걸 지켜봤는데 그 구하지 못했다는 거. 그게 지금 계속 자책으로 남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하는 얘기들이 너무나 미안하다 조지 플로이드에게.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하든지 좀 나서가지고 그 무릎으로 목을 9분 이상 눌렀잖아요. 거의 10분 눌렀는데 그동안 구할 수 없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너무나 그 좀 미안하다는 조지 플로이드에게 미안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했고요. 앞서 얘기했던 그 아마추어 레슬링 출신 도널드 윌리엄스 건장한 격투기 선수인데도 증언을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닦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일반 시민들이 하나같이 조지 플로이드의 그 당시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정상적인 상태로는 증언을 할 수 없고 다들 눈물을 흘리는 그 심지어 소방관 제네비브 헨슨 이 소방관도 그 당시 비번이었는데 쉬는 날 우연히 조지 플로이드가 이렇게 데릭 쇼빈에게 무릎으로 눌려서 목 졸리는 것을 이제 지켜봤는데 자기가 이제 소방관이기 때문에 다가가서 좀 맥박을 체크하게 해달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 의해서 거절을 당했고 결국 구하지 못했는데 이 소방관도 나와서 울면서 자기가 그때 좀 더 어떻게 하든지 조지 플로이드를 구했어야 되는데 못 구했다. 그러니까 정작 조지 플로이드를 죽인 사람은 뻔뻔하게 앉아 있는데 그 일반 시민들이 다들 자기 잘못이라고 울면서 이렇게 그 증언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네. 그 일반 시민들, 뭐 소방관, 뭐 운동선수 할 것 없이 다 하나같이 이 참 너무나 그 트라우마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인 얘기 그거예요. 경찰이 죽였다. 경찰이 살인자다. 이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했는데요. 과연 배심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말 동안은 이제 쉬었고 오늘 지금 현재 다시 또 재개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번 주에도 계속 재판은 이어지게 되겠는데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궁금하네요. 궁금하죠. 근데 그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의 최고참 베테랑 수사관 12년째 강력 반장을 맡고 있는 그 리처드 짐머맨 경위가 증언대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 데릭 쇼빈 경찰이 이미 그 조지 플로이드를 제압을 해서 양팔을 뒤로 해서 수갑을 채운 상태였고 그리고 몸이 눕혀져 있는 상태였다. 아니 전혀 반항할 수 없었고 아무런 경찰관에게 위협이 안 되는데 더 이상은 액션을 취할 이유가 없었다. 이제 그런 증언을 했어요. 현직 경찰. 그것도 데릭 쇼빈과 같은 경찰서에 있는 베테랑 수사관이 나와서 그런 증언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릎으로 상대의 목을 누르는 거는 경찰의 매뉴얼에는 없는 행동이다. 경찰 트레이닝에도 그런 건 없다. 이런 얘기를 또 명확히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 목을 무릎으로 누르면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해서 이 리처드 짐머맨 경위의 증언이 상당히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조지 플로이드 우리가 이 조지 플로이드를 죽인 데릭 쇼빈 재판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로드니 킹 재판인데요. 로드니 킹 재판 때도 경찰들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결국 그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 조지 플로이드 재판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결과가 또 이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나온다면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결과가 또 일어나면 뭐 폭동이 일어날까? 폭동이 일어나면 또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걱정들을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걱정은 또 현실적인 뭐 걱정이겠지만 우리가 지금 아시안 헤이트 크라임의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런 걸 떠나서 이 한 사람의 이런 참 죽음 자체를 우리가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분노해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인들이 보면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 우리가 당하는 피해는 굉장히 민감한데 어떻게 보면 같은 소수계인데 이런 거는 또 별로 관심이 없어하는 것 같은 건 좀 이런 건 아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에이시안들에 대해서 같은 소수계가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면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고 우리도 같이 목소리를 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 텍사스주 연방 하원 의원 선거 관련 소식인데요. 한인 세리김 후보가 공개적으로 중국인들을 비난하는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30일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한 정치 포럼에 참석해서 중국 이민자들이 미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죠. 이게 텍사스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고 전 메이저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아주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텍사스 제6지구 연방 하원 의원을 노리고 이번에 출마한 세리킴 후보는 그 포럼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 이민자들이 미국에 오는 것을 조금 더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들이 지적 재산권을 훔쳐갔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게다가 세리킴 후보는 자신이 한국인이어서 그렇게 말해도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Quite frankly, I can say that because I'm Korean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난 한국인이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참 이게 뭐 파장이 또 안 커질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세리킴 후보 발언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논란이 되자 그 언론사들이 발언의 진위에 대해서 세리킴 후보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세리킴 후보로부터 성명을 받았다면서 이를 공개했어요. 근데 그 세리킴은 이 뉴스위크에 보낸 그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는 내용의 성명에서 이번 사태로 오히려 자신이 강한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최근 심각한 에이시안 증오 범죄를 규탄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진보 언론들이 오히려 자신을 타겟으로 삼을지 몰랐다. 이렇게 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세리킴 후보는 자신이 아시안이자 이민자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신을 반아시안, 반이민으로 몰고 가는 것은 진보 언론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의 주자로서 선거에 나온 자신을 흠집내려는 악의적인 보도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중국 공산당, 중국 정부에 대해 한 얘기였는데 그것을 왜곡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제 영킴 의원 또 미셸 박스텔 의원 두 분이 다 공화당이기 네. 때문에 이 지금 세리김 후보가 또 공화당이고 그러니까 또 사실은 지지를 했었었죠. 네, 네. 그러다가 또 지지를 철회한다라는 이제 하면서 아주 강력히 그렇죠. 비난을 했더라고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공화당 그 경선이에요.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11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화당 후보들 중에 영킴과 미셸 박스틸 두 연방하원 의원은 그래도 같은 한인이니까 한인 후보인 그 셰리킴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던 건데 이번에 이렇게 중국계 이민자 폄하 발언을 하니까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셸 박스틸 하원 의원과 영킴 하원 의원이 셰리킴 이 후보와 접촉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발언이 나오니까 바로 접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 지지를 처리한다면서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왜 그런 발언했느냐 이거 아니지 않느냐 뭐 얘기했더니 전혀 아니다. 뭐 앞서 뉴스위크에 해명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미셸 박스틸과 영킴 두 하원 의원은 그러면 됐다. 끝이다. 나는 당신들 이제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의원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중국계 이민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실도 아닌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런 내용을 세리킴 후보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세리킴 후보의 말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것과 반대되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세리킴 후보의 출마를 계속 지지할 수 없다. 이러면서 지지 철회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한 건지 좀 이해가 되지가 않네요. 네, 그 이유가 있죠. 이 사람이 그 세리킴 후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 온 1.5세 한인이고요. 그 가족들이 이제 텍사스에 정착을 했고 그래서 텍사스에서 연방하원 의원을 노리고 있는데 이 그 세리킴 후보가 말씀드린 대로 11명의 공화당 후보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쟁이 지금 심해요. 그 텍사스 6지구는 론 라이트 하원 의원이 현직이었는데 지난 2월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에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주공산이어서 여기에 지금 공화당에서 이 후보들이 11명이 난립했고요. 이 세리킴 후보가 그 중에 한 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뒀다. 왜냐하면 세리킴 후보는 국제 로펌 변호사로 활동했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보건복지부 수석 고문을 지냈고 연방 중소기업청 SBA 여성사업가 담당 청장보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하여돼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던 인물입니다. 조지 W 부시 정부 때는 복지부 고문을 맡기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보수적인 인사고요. 특히 열렬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11명 후보 중에서도 가장 강성 우익 좀 뭐 극우까지인지 뭐 거의 극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유명하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네, 네. 중국과 중국 이민자들을 공격하는 극단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기가 코리안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도 된다고 얘기한 것도 자기가 중국인이 아니고 코리안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에이시안들을 잘 구별을 못하니까 자기는 코리안이다. 나는 중국인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까지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말이 거죠. 안 되죠. 이게 네. 선거에서 이기는 게 아무리 중요하다 그래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럼요. 이게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자질 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에이시안들이 지금 증오범죄 타겟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인과 중국인을 가르는 식의 발언은 정말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그렇죠. 지금 모든 에이시안들이 힘을 합쳐서 대응을 해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에이시안들을 갈기갈기 분열시키는 이런 식의 발언을, 그것도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이미 뭐 정치인이죠. 정치인이 이런 발언을 또 공개적인 정치 포럼 행사에서 했다는 거는 너무나 이건 속 보이는 일이고요. 이런 사람은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한인이니까 무조건 한인 찍어줘야 된다. 이런 건 더 이상은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인 후보도 우리가 철저하게 좀 따질 거 따져야 되겠고요. 한인이니까 같은 한인 찍어줘야 된다는 건 정말 아닌 것 같고요. 자격이 되는 사람을 찍어줘야 정말 우리 한인 사회도 도움이 되는 거죠.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찍어주면 오히려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걸, 이런 경우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수 국장이었습니다.